뭐 이번 주 주식 빠진 거는 뭐 실적 이슈나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지만 제가 생각한 테일 리스크예요. 어쨌든 2,900 언더 갔을 때 대형주는 어쨌든 줍줍하는 게 맞다. 매수하는 게 맞다. 3,000포인트 언저리 가면 일단 현금화. 네, 일단 조금은 현금화. 네.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네. 힘든 장이죠? 네, 힘든 장. 저 네. 나올 때만 힘든 장.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계속 힘들어. 어제 하루 잠깐 웃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도 오전에 좀 올렸다가 바로 또 빠져버리고. 네. 하여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반등하나 왜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전에 들어갔다 오히려 또 물리고 네. 뭐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죠. 이번 주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은 효과적으로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얄밉지만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근거해서 효과적으로 매매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항상 후행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읽을 줄 알아야 진짜 주식을 잘하는 건데 모두가 다 좋다고 할 때 사실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항상 한국 시장은 좀 그런 게 있죠. 오를 때 생각보다 더 가고 내릴 때 생각보다 더 내리고 그런 게 좀 약간 우리가 정규 표준국선에서 정규분포에서 약간 꼬리가 좀 긴 양쪽으로 꼬리가 긴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대응하기 좀 쉽지 않은 장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내년도 영업이익 우리나라가 3분기부터 다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처음 들어본 이야기도 아니고 여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까놓고 봤더니 외국인들은 피크아웃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해서 매도를 여름부터 시작했고 그렇지.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은 지금 나와서 보니까 외국인들은 뭐 공매도를 하든 왜냐면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영업이익 3분기부터 또는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매도해야지라고 생각으로 여름부터 매도를 했던 것 뿐이에요. 외국인들은. 근데 이제 너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너무 이렇게 작년에 영광에 취해 있지 않았던가 그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맞냐 틀렸냐 그거보다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틀렸네 맞네 뭐 이걸 싸울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느냐. 이미 일단은 한 번 사이클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은 아직 뭐 끝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한 번의 사이클 정도를 겪으시면 이제 어느 정도 작년에 시작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좋은 경험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실수 안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반기에 상승 사이클이 나왔었고 작년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반등이 그렇게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죠. 네. 아니 근데 나스닥이 올라도 그렇죠. 뭐 한국은 네. 이렇게 좀 힘이 없으니까 네. 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네. 오늘도 이제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죠. 네. 일단 뭐 근데 뭐 외국인 오늘 수량은 큰 의미는 없다 큰 의미는 생각합니다. 없어요. 네. 오늘 코스피 보면 500억 매도거든요. 500억. 뭐 이번 주 어제도 1000억 매도. 어제 기관들이 많이 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500억 매도인데 뭐 이건 정말 큰 의미 없고, 오늘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조금 의미 있는 뭉탱이로 샀다, 뭉탱이로 팔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3,300억, 어제 2,200억, 오늘은 또 2,200억 매도인데요. 여전히 좀 변동성은 크지만 그래도 굳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나와 있는 코스닥에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적으로. 결국은 대형주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 변동성이 좀 마무리되면 좀 재미없는 장이 더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고. 근데 일단은 모멘텀이 있으면 그래도 이제 좀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니까 오늘 뭐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한번 딱 밀렸다가 올라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매물들이 많이 내려왔지만 어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코스닥이 3% 정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어제 저도 고객님들한테 말했던 게 오늘 2% 이상 반등 안 나오면 시장 완전히 부러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3% 이상 코스닥은 3% 이상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밀렸더라도 어제 올랐던 거 대비한 뭐 차익실현 매물 정도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어제 기술적 반등하고 나서 당연히 여기서 추가적인 동력이 없으면 당연히 꺾여지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도 됐었고, 근데 다음 주를 기대하게끔 하는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뒷장에 좀 다시 시장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네. 근데 일단 외국인 그 매수와 관련해서 보면은 지난번에 뭐 풋옵션, 콜옵션 네, 네. 이 포지션을 좀 봐라. 개인과 외국인의 네. 포지션. 아, 그거를 벌써 이제 질문하시는군요. 네. 아, 그게 뒷부분에서 네.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네. 아니, 네. 일단 시원하게 앞부분부터 할까요?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전략까지 해가지고 먼저 하고 뭐 하시죠. 이번 주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요,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고객 클라이언트의 자금을 맡아서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시장에 맡겼던 사람들은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칭찬을 받아도 된다. 이번 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오면서 이번 주는 외국인들의 그 옵션 매수 매도를 좀 보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적인 포지션을 떠나서 지금은 단기관점으로도 외국인들이 옵션만 놓고 지금 사실 드리블을 요리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이 콜옵션, 풋옵션을 합쳐서 합성 포지션이 상방이면 다음날 매수를 좀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해보고, 하락이면 이제 떨어지는 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제 고객님들한테 또 단체로 말씀드렸던 게 내일은 좀 빠질 것 같다, 솔직히. 네, 오늘 상승이 이어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렸어요. 왜 그랬는지를 한번 이번 주 매매 형태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콜 옵션하고 풋 옵션이 있어요. 네. 이제 다음 주 만기이기 때문에 뭐 누적으로 보기는 해야 되지만 요즘은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당일 관점으로만 봐도 사실 괜찮은데, 콜 옵션에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콜은 윗방향이고 풋은 아랫방향인데, 이제 매수 포지션은 윗방향. 그리고 콜 옵션, 풋 옵션 매도 포지션도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콜에서의 윗방향 보는 거는 매수고 풋에서의 윗방향 보는 거는 매도입니다. 그리고 콜 옵션에서의 아랫방향은 콜 옵션을 가지고 이제 아래로 향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매도 포지션이고, 풋에서는 매수겠죠. 이제 엇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방 포지션은 콜 매수, 풋 매도가 되는 거고요. 하방 포지션은 콜 매수, 풋 매도가 됩니다. 네, 다시 콜 매수, 풋 매도는 상방 포지션, 콜 매도, 풋 매수는 하방 포지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은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을 가지고 옵션하고 섞어가지고 요리조리 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콜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 내내 샀어요. 9월 말부터 샀죠. 근데 보시면 개인들은 계속 콜 매도죠. 콜 매도. 하방으로 계속 밀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수익 실현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에너지를 모았어요. 에너지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선물 가지고 계속 이제 선물을 보면 외국인들은 선물로 계속 좀 하방 포지션을 계속 전체적인 구축을 미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로 지수를 쭉쭉쭉 밀면서 계속 콜을 사모았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어제 어떻게 했어요? 어제 빡 띄우고 콜을 다 팔았습니다. 보시면 어제 딱 바로 다 콜 매도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면 풋옵션도 계속 풋옵션 전체적인 매수 기조 하다가 어제 빡 뜨고 나서 풋옵션을 다시 되사버렸죠. 그동안 팔았던 거를. 그래서 오늘의 하락을 어느 정도 조금, 내일은 좀, 이게 어제 종가 무렵에 오늘 올라 좋긴 하지만 내일은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쌓아왔던 옵션을 반대로 포지션을 이제 스위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콜 매도랑 풋 옵션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 선물도 어제도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를 또 했죠. 여기 보시면 어제 오늘 계속 매도하는 포지션들이 또 나왔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쉽지 않나 느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늘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고, 그다음에 콜도 매수, 그다음에 풋 옵션도 매도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콜 옵션하고 콜 매수의 풋 매도니까 상방 단기적으로 그냥 누적 상관없이, 누적 신경 쓸 거 없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풋매수, 네, 풋매수도 잡았죠. 여기 그리고 콜매도 잡았죠. 그러니까 뭐 수량이 얼마 안 돼서 이게 무슨 영향이냐 있겠냐 하시겠지만 뭐 외국인들은 옵션 시장에서 계속 따박따박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다음 주는 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렇지. 네, 예상은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또 바꿔버려요. 시장 조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 돈을 버는 게 외국인들의 그렇죠. 네,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격언 중에 이제 원수한테 선물 옵션을 권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방 돈을 네, 잃기 돈을 쉽다. 다 잃기 쉬우니까 이게 되게 자세한 뭐 금방 홀짝만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맞추면 되니까 쉬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단순하게 홀짝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위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시장 판을 딱 어떻게 보면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계속 이 반대로만 해주면 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물 옵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좀 기관이 그런 거에 좀 받침을 좀 해줘야 되는데 기관 투자들은 그냥 해지용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선물, 풋옵션이 됐든 콜옵션이 됐든 보면은 뭐 계약수 얼마 안 되고 맞아요. 액수도 얼마 안 네, 되잖아. 안 되죠. 네. 저 억 단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18억 원, 네, 25억 원. 네. 도대체 18억, 20억 원어치 팔고 사고 한 게 왜 시장을 이렇게 흔드냐. 그렇죠. 근데 그게 연동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정확히는 최창규 이사님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들 저도 사실 선물 옵션을 저보다 더 오래 하셨던 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분들 사실 명확한 대답을 해놓지 못해요. 레버리지 효과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뭔가 계속 파생이 돼가지고. 네, 파생이 돼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일단은 저는 시장에서 주어지는 그냥 숫자만을 보고 그냥 이거와 연동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옵션 매매를 하느냐 그거 아니거든. 이게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보는 거랑 내가 시장에서 참여해가지고 하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아, 이 옵션은 무서워가지고. 네, 임직원은 그리고 어차피 증권사 임직원은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것만 보는데 일단은 그 오늘 종가가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다음 주는 일단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고, 네, 밀려서 그래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그렇게 나쁜 포지션은 아니다 여전히. 그리고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인데 이것도 뭐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양 극단으로 좀 벌려놔 있는 상태예요. 아예 2,700 이하로 가던가 아니면 3,030 정도? 3,000 이상으로 가던가. 근데 지금 지수가 2,900이니까 여기서 200포인트를 밀던가 아니면 위로 100포인트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악재 나올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더 밀어버릴 만한 또 하락 모멘텀도 사실 없어요.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위로 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그것도 사실 뭐 특별하게는 없어요. 그러면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비슷하게 뭐 이번 주 주식 빠진 거는 뭐 실적 이슈나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지만 제가 생각한 테일 리스크예요. 그냥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반대 매매 때문에 한번 더 쭉 밀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종목들 보면 몇몇 종목들은 투매들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시에서 2시에 나오는 갑자기 종목이 뚝뚝 빠지는 거는 거의 대부분 반대 매매예요. 그때가 네. 스탁론이라고 그랬는데. 네, 스탁론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도 나왔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아래 꼬리 다는 거는 조금 전 매수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매수했다가 다음 주 또 올라오면 좀 팔고 그냥 그런 전략인데 어쨌든 지금 확률상으로는 아랫 방향보다는 그래도 다행히 다음 주는 윗방향 좀 나을 것 같고 이거는 또 바뀔 수 있지만 다음 주에 어쨌든 3,000포인트 이상이 넘어가면 또 정리. 네, 일단 정리. 그냥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 얘기했듯이 반등하면은 더 오르겠지가 아니라 그죠? 일단은 정리하자. 네. 그러니까 어제도 종가 무렵에 많이들 저는 정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네, 많이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전화 오면 말씀드리는 게 종목별로 본전에 파실 생각하지 말고 총잔고 기준으로 올라오면 어차피 잔고만 늘어나면 되잖아요. 지금 뭐 종목 하나 마이너스 20% 30%에서 손절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완전 최저점 대비 좀 올라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뭐 그런 걸 다시 사든 아니면 더 현금을 갖고 있든지 간에 추세 있는 걸 밑에서 한 번 더 밀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러면 그것도 다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더 올라갈까 봐. 팔았는데 더 올라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가장 크실 겁니다. 그렇지. 네. 팔았는데 내가 저점 만들어 버릴까 봐. 일단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버티면 되겠죠.
된다고 봐요. 삼성전자 이런 거 지금 이제는 저는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봐요. 다만 이제 좋은 관점이지 그게 올라간다는 건 아니니까 오늘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들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지. 실적 잘 나와도 안 가겠지. 그냥 다들 약간 자조적인 태도로 아마 삼성전자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리고 어쨌든 지금은 3,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좀 사보고 올라가면 좀 팔아보고 그러니까 2,900에서 3,0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PER 10배 기준으로 2,900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2,007 그러니까 PBR 9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평균치 여기 지금 단기 평균 지금 2,900에서 3,000포인트 뭐 2,900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3,000포인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한 10배 수준이면 요 정도 지금 레벨 정도 됩니다. 네, 2,950 정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는 거는 뭔가 정말 익사이팅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악재가 추가적인 악재 나와야 돼. 이거 보면 이거는 이제 서프라임 때였잖아요. 네, 서프라임 때였고 이때는 유럽 남부 유럽 위기, 뭐 피그스 위기 그것도 있었고 그리스 위기도 있었고 계속 그러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었고 올라가다 박스피가 계속 박스피였잖아요 우리나라 하다가 2018년 19년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랑 우리나라 일본이랑 무역 분쟁 이런 이슈가 있어서 망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한번 밀려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구간인데 다시 내려왔어요 회귀돼서. 근데 지금 지수가 이때는 사실 2,000포인트 초반대였잖아요. 그렇지. 이때 과거의 10배 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의 10배는 실적이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이니까 지금 한 2,900 정도 그냥 편안하게 2,900에서 3,000 사이 보면 돼요. 근데 여기는 기다리면 지킬 구간인데 내년에도 증가율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늘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0배 계속 그냥 성장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성장 각도가 둔화되느냐, 이 가팔라지나 우리는 이제 가팔라지는 구간에서 수익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EPS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10배 수준이면 2,900 이하로 만약에 가면 그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그 투자 공포 심리가 어디서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고 외국인들이 언제쯤 다시 좀 대사줄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2,900 언더 갔을 때 대형주는 어쨌든 줍줍하는 게 맞다. 매수하는 게 맞다. 근데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신규로 새 돈을 갖고 오던가 아니면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상단에서 팔아야지 현금도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과정이 지금은 되게 필요합니다. 어렵고 그게 어렵다. 난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뭐 가져가시는 거죠. 가져가시는 거죠. 네. 참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이제 10월도 이제 일주일 지났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수익 내기 어렵고 좋은 모멘텀이 나와도 다들 팔기 바쁘고 그런 거죠. 하여튼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버티는 것도 내가 그런 버틸 만한 주식을 들고 있을 때 버텨야지. 그러니까 일단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자 다시 한번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외국인의 그 풋옵션, 선물거래, 콜옵션 이거에 대한 매매 형태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바뀔 수 있지만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전략은 3,000포인트 언저리 가면 일단 현금화. 네, 일단 조금은 현금화. 네. 근데 그것도 종목이 올라야지 또 3천 그렇죠. 올라갔는데 내 종목은 뭐 1% 올랐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고만고만하면 내려가거나 오히려. 근데 그러면 빠질 때는 가만히 있어요. 빠져 더 빠질 걸.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야죠. 오르지 않아도 일단 오르지 않아도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정도 가면 뭐 코스닥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뭐 동조를 계속 하니까 계속 같이 두 지수가 아직 이게 상승률 각도만 좀 다를 뿐이지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